적신 척불이요 심력불이 중생 시부리며 불시 충생이로다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배만하신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벌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원문록 실중하여 제56표 해와 달 무별들이 땅에 쫙 깔렸다 보이느냐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한번 그 현지를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원문선사가 법을 보이셨다. 스님께서 하루는 불자를 잡고 한번 흔들더니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는 선으로이라고 하면 아주 큰 선지식이 법당이나 법석을 차려놓고 사부대중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원문선사의 법은 실중의어를 모아놓은 말들입니다. 실중의어는 사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법석이나 법당에 올라서 상당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마시다가 식사를 하는 중에 아니면 포역을 하면서 이런 언제 어디서나 당연한 의복을 법복은 항상 입고 있을 것이며 주로 다닐 때는 주장자를 들고 다니실 것이고 방장실에 주하고 있을 때는 좌우 상자들이 배석하고 손님이나 방문객이 있을 때는 항상 방장실에 근무하듯이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마디 하고 말씀이 있으면 항상 있는 식솔들을 향하여 일거수일투족과 행규자와 어묵동족에 갑자기 법을 보이시는 것을 정의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상일구도 하시지 않고 불자를 한번 흔들더니 자장과 우장이 보필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불자를 흔들어 자기의 위상을 먼저 보이시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향상일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와 달 무별들이 땅 위에 쫙 깔렸다 보이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말에는 물론 순리적인 말이 있고 직설적인 말도 있고 역설적인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무수히 많은 방편을 통하여 설법을 하지만 오늘의 말은 나와 상대된 대경에 대하여 한 말씀 하는데 참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해와 달 무별들이 땅 위에 쫙 깔렸다 보이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분석해 보면 해와 달 무별들이 땅 위에 쫙 깔려있다 보이느냐, 어찌 해와 달은 허공에 떠있고 별들은 밤에만 빛그림자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인데 무슨 땅 위에 쫙 깔렸다라고 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도리에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해놓고 보이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도단입니다. 말에는 그 어떤 진리도 실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문선사의 헛소리는 과연 헛소리일까요? 하하하. 여기서 한마음 해강반조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선 실례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마음에는 본다면 전혀 헛소리지만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일 뿐인 찰나간의 감각이란 견문각기는 다 헛소리 헛것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한 생각 일으키면 다 헛것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문각기는 먼저 분해서 다 설해드렸습니다. 그럼 눈앞에 펼쳐진 관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다 견문각기이며 본심은 이 펼쳐진 삼천대천 세계를 어떻게 신뢰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펼칠 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상식이요 한명식이며 종교식인 아레아식을 보고 본식이라 합니다. 그런 그 아레아식 제8식을 보고 본식이며 근본식이며 종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상, 인상, 중기상, 수상 이라는 것을 진리며 신실하다는 착각한 것을 나라고 하고 인간이라 하고 목숨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나는 중생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진리에 익하게 바른 안목과 바른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에 의한 전혀 실상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자기의 관념으로 받아 사람 분별하고 사유하여 이것이라고 결정하여 기록한 자기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조작되고 사랑 분별된 나라는 상이 만들어낸 것이니 전부 조작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레아식도 전부 전도 몽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바로 깨달으며 이것이 한 생각 일어나면 다 법이 되지만 그래서 나라는 상도 거짓이고 법도 본래 다 조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법인에서 말하는 제법 무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11조이신 임재선사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설법에 속지 않는 한 사람을 찾고 있으나 찾지를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지식이라고 한마디를 하면 바로 화를 나거나 침을 뱉어버리고 돌아서서 아니면 발로 차버리고 밥상이 오면 밥상을 엎어버리듯 다 헛소리이니 듣지 말라는 뜻이었다. 말기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있다가 열반소에서 말상자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나의 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삼성스님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스님은 으악 하고 화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법이 이 눈먼 당나귀한테서 사라지는구나 하시고는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법 무엇라고 열반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운문선사의 말씀은 마음으로 그려보라는 뜻이지 그 본소식 마저 헛소리며 내 말도 헛소림을 밝혀드렸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마루구를 했습니다. 한참 잠자고 있다가 몸을 일으키면서 말씀하셨다. 얼마 있다가 거대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참 잠자고 있다가 몸을 일으키면서 라고 하신 것은 한참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항상 작용을 하고 있으며 몸으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니 해도 함이 없는 무위법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라고 하신 것은 화나공신 몸을 어떻게 일으키고 경유자와 어목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체인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마루구를 이렇게 하십니다. 조금 있다 그대들의 눈알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몸에서 한다고 들으면 그대들은 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오직 그대 마음은 그 실상을 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눈앞이 튀어나와 삼천대천 세계를 찾아
뛰어나와 경계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이라는 양변을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라는 불이법을 알아차리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문선사의 한마음을 일으켜 그것은 다 헛소리에 통하여 헛소리 속에 숨어있는 근본 뜻을 알아차려 한소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끝으로 조선의 3대 원칙인 어느 도단에 대하여 말을 하며 이미 틀렸다고 화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알아야만, 다른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지 알아야만 바른 안목을 가리키는 것이람. 이 말의 허구성의 화타에 대하여 논술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타, 말에 떨어지다. 생각 이전, 비원성, 공, 무심, 진여, 그것 등은 규정되지 않은 그 무엇이지만 부득이 분별을 기발한 언어로 대상화해 표현할 수밖에 없다. 화타는 말에 떨어지다는 뜻으로 말이나 언어에 사로잡혀 그 너머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말에 떨어지지 말라는 화타는 생각이나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말름의 진리를 직접 체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깨침은 논리적 분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직접적 직관을 통해 답을 찾으라는 간절한 선의 경책의 말입니다. 마조 대사, 도불용수, 담마 오염.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물들지 않으면 된다. 즉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물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에고에 빠지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다. 반야신경에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없는 것을 고심무과해라고 하였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고 도불용수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수행할 나가 없고 무아라는 사실을 체득하지 못하면 그 경험은 삶의 현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한 이것,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라는 화타. 일정한 언어학적 분석은 매우 유용하고 깊은 통찰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에는 깨달은 도가 없나니 말에 있지 않고 말 너머에 있다. 그러니 오히려 자기가 말에 잡혀있는지 알아차림이 더 중요하다. 말과 언어에 대하여 분석이 바로 생각 노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면 다른 것 반가치가 된다. 추구할 바가 없이 가치가 참된 가치입니다. 도라는 것은 깨달음은 말과 글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말과 글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다. 결국 전달의 말과 글이다. 그것마저 무시한다면 우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말과 글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한계점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말과 글은 어쩔 수 없이 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합니다. 이건 비판받을 오류가 아니라 표현상으로 마지막 어리를 조심스럽게 짚어야 하는 지점에서 말 자체는 정직하지만 그 말 구조를 갖는 순간 중심은 되살아납니다. 이건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무와 유의 말로 담으려는 순간 생기는 표현의 구조적 낭입니다. 그리고 분화된 이 구조가 중심을 살려내는 방식이라고 본다. AI 분석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긍정은 언어학적 날카로운 분석을 매우 깊은 통찰을 줄 수 있고, 부정은 오히려 자기 말에 집착하지 하는지, 즉 화타, 알아차림이 더 중요하다. 말과 언어에 대한 분석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병주고 약준다. 말에 떨어지지 말고 깨침의 논리적 분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직접적 직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찾으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깨침의 핵심은 자아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의미한다는 것은 뒤에 있다.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
다만 무아에 대한 과도한 논쟁이나 집착은 오히려 깨달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 덕과, 자비심, 정직, 진실 등이 오히려 더욱 중요한 명제입니다. AI가 있어 세상은 너무 좋아졌다. 분석 검증이 가능한 시대라는 것이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귀중한 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동시에 자기가 말에 집착하고 있는지 화타인지 알아차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깨침은 논리적으로 분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직접적 직관을 통해 깨달음을 찾으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이미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뿐입니다. 깨달음은 더 나아가 자아가 되는 게 아니라 자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때 삶은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 명확하고 붙잡지 않아도 충분하다. 식지적 희망이라 불식적 무기라. 안다고 하면 망상이 되고 알지 못하면 무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언어적 개념적 사유에만 매달리면 망상에 떨어지고 그렇다고 사유를 완전히 포기하면 무기, 혼침 내지 무자가 몰지각에 떨어진다는 양극단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너머를 지적하는 중도적 지혜를 암시합니다. 임재선사는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난 전체는 어디에도 없는 그놈 참사람에게 비롯된 것이다.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이놈이 바로 길없는 곳에서 온 진인이다. 여당 죄인 목전 현생이요 시종 무의 진인 철회라. 임재는 이 말을 통해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무의 진인, 즉 본래 면목은 어느 이전이요 지금 여기에 이미 드러나 있음을 가리킨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가리키는 선사의 역설에서 초락 자비를 본다. 방대선사의 시 어느 도단 절사려 말이 끊어지고 생각도 멈춘 자리 불락 유무 위단상이라. 존재도 빈존재도 아닌 것. 돌 약이 설두 촉저다. 으악! 혀끝으로 이것을 건드린 하는 놈은 편시하려 아진 허풍 눈먼 당나귀가 허풍 쫓는 격일시. 이 시는 언어로서 닿을 수 있는 경기를 묘사하면서 시 자체가 언어로 구성된 점에서 이미 언어의 역설적 쓰임을 보여준다. 해능선사의 육조 당에 보면 불법은 무념을 종기로 삼다. 무념이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자가 없기에 생각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해능선사는 무한한 생각하고 말을 해도 말하고 생각하는 자가 없기에 무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념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언어의 생각이 일어나되 그것에 집중하지 않은 자유로운 경기를 뜻합니다. 언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선사들과 어록과 시가 언어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를 도구로 삼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고 선의 언어관이며 중도 정견의 실천인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